부안은 넓고도 좁다. 상상이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된다. 저는 이렇게 일단 주제를 정했고요. 일단 제가 힐링 여행을 올 초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번 이렇게 올려놔 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2013년도에 그 원광 디지털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그래서 그 해부터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한테 전화를 받은 다음에 제가 몇 학번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될 정도로 제가 언제부터 일을 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벌써 노인복지 쪽에만 한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좀 중간중간에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산이 되면서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송산 효도마을이라고 원불교 한우람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요양시설에서도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부안 실버복지관이라고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말 옛날 사진이죠. 제가 2012년에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한기장 법인,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 한기장 법인에서 20대 대학생들하고 같이 실습을 했는데, 그때 같이 모여서 저렇게 율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시절에 제가 기억을 되살리면서 사진들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홈페이지에 저런 사진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저 뒤쪽에 있는 조끼 입은 사람이 접니다. 그때는 좀 날씬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사실은 제 말투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인데 결혼을 해서 부안으로 내려와서 살게 됐거든요. 저희 남편은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항상 이야기해요. 농사 짓기 싫어서 사회복지사 됐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경력이 단절됐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일단 그 학교 때도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그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안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다문화 여성들하고 같이 신문도 만들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 내가 사회복지사가 돼서 활동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원광 디지털 대학에 편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왕이면 그때는 지금도 많지만 학점은행제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1년이면 딸 수 있는 걸 왜 굳이 학교를 가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을 듣고 그 과목들이 사실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저의 원칙이 되고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진학을 했고, 그때 만나서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 상담 사례관리 사업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움만 받는 건 아니거든요.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받은 걸로 다른 분들을 다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시 도와줄 수 있는 자조 모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모금의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담하면 저희 이경욱 교수님이 떠올라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평가를 받으려면 상담 외부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경욱 교수님 떠올랐는데 차마 연락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셨지만 한 3번 정도 이렇게 기관이 바뀌었는데, 바뀔 때마다 저는 막내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선임은 다 20대. 네. 지금도 제 선임은 30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가서 이렇게 지금 제가 보면 젊은 후배도 계시고 이렇게 나이가 드신 후배님들도 계시지만 가셔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해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는 관계없어요. 왜냐? 그들은 30대인데 저희를 나이 든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는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관에서의 사회복지사 생활하고 시설에서의 사회복지사 생활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복지관은 다양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인 다역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얼른 프로그램을 했다가 그 다음에 사례관리도 했다가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면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아주 복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 몸이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너무나 요즘 들어 간혹가다 한 번씩 자괴감이 드는데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원칙들이 도대체 내가 이 일이 치이면서 이렇게 일을 할 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자괴감들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가 작습니다. 아주 작은 월급에 일은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근데 요즘 조금 많이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야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근무에 대한 조건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선택근로나 탄력근로라고 해서 제가 야근을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제가 쉴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날 근무를 짧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 시설은 좀 다르겠지요. 네, 그런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설에서 근무할 때 사실은 이렇게 지금 엄청 속으로 떨고 있어요. 근데 제 원래 굉장히 열정 과다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아니면은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서 했던 그 열정으로 시설에서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어쩌면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으셔도 저는 그냥 저희가 정상인 어르신들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너무나 다양하게 막 짜고 이러다 보니까 열정이 너무 넘쳐서 요양보호 선생님들 너무 힘들게 해드렸죠. 그래서 그래서 생각된 게 뭐냐면 내가 과연 나는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한다고 했지만 이게 시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내 동료가 힘들어 한다고 하면 이것들은 좀 열정이 너무 잘못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정과 열정의 적절한 조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복지관에서 근무할 때 스스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려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도 그 활동이 과연 우리 어르신들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막 끌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런 거를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까 여기 젊은 학우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 물어보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습을 사실은 사이버대나 아니면 학점은행제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실습을 어려운 곳에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쉽게 실습할 수 있는 기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현장을 정말로 경험을 하고 하시려면 실습은 사실은 내가 어떤 사회복지 분야의 공부로 나갈 것인가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사로 쭉 법인이나 이런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자원봉사 활동도 했지만 한기장 법인에서 하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거기는 실습생을 면접을 봐요. 면접을 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도로 시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도 잘 안 되고 네?
컴퓨터도 잘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4주간 정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준비를 해가고 그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기관에서 실습을 받았다면 어떤 곳에 가서라도 나 저거 한번 들어봤는데 이 정도는 되도록 실습을 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강도가 센 곳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힘들어도 사회복지사 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사회복지 실습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취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습을 그 안에서 굉장히 잘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눈여겨봐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슈퍼비전을 줬던 슈퍼바이저가 소개를 해주기도 해요. 너한테 맞는 이러한 곳에서 사람을 뽑는다. 원서를 넣어봐라. 이렇게 소개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습은 좀 쉽게 이렇게 하는 곳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을 잘 생각해야지 돼요. 저는 사실은 다문화 쪽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도 다문화 친구들하고 계속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문화 센터에서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도 퇴근 후에 가서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저는 다문화가 저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노인복지 쪽에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노인복지가 저한테는 찰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집에 가면 거의 골아 떨어질 정도로 체력이 떨어지는데 어르신들을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막 떠올라요. 우리 어른들하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잘하는 일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까 같이 가는 건데 실습을 하시면서 그분들도 생각을 한번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네. 제가 시설이나 이런 곳에 있었을 때도 아까 굉장히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들 하셨는데 저도 퇴근 후에 계속 가서 땄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게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자격증들을 땄어요. 근데 사실 자격증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자격증이 저희 복지관에 들어오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노인복지관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노인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고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들이 여러 개 있음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왜냐? 준비를 안 해갔죠. 그러니까 저희 기관은 자주, 공생, 선엄이라는 이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지역복지 활동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 그 기관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면이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면접관은 막 물어봅니다. 왜 들어왔어요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 사업은 어르신들하고 어떻게 모집 과정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해봐라. 모집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 근데 그거 인터넷에 다 있어요.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런 것들까지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가야만 면접에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노인 관련된 그 사회복지사들 굉장히 많이 뽑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계약직들도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어떤 기관에서 그만뒀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괴롭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선생님 저 이런 거 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러면 오십니다. 오셔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정함이라는 정이 많다라고 되지만 이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그 사람한테 다정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제 사실은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복지관의 관장님보다도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직원들과 관장님 항상 말씀하세요. 정년 퇴임하면 와서 강사로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제가 거기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한테 동료라고 생각을 해준다고 젊지만 동료라고 생각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정한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다정한 인간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